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 사령관과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헬기 경납고에서 지난달 산불 진화를 도운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한덕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미동맹 구호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장병들은 같은 뜻의 영어 구호인 We Go Together로 화답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12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와의 대치를 이유로 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도 불참했는데 권한대행은 추경을 두고 국회를 찾는 겁니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입니다. 정치권에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통령을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아직은 못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7, 80%는 일단 왔다. 한 총리가 지난주부터 호남과 영남 산업 현장과 서민 식당을 격려한 데 이어 외신 인터뷰와 안보 행보까지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가 아닌 대권주자 행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대통령 선거 무소속 예비 후보 한덕수라고 솔직하게 소개하십시오. 민주당은 내란 방조자 한 총리 등 내란 패밀리의 국정농단이 여전하다며 더 강화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또 내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한 총리에게 침묵 시위로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세 등 무역 현안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무역과 안보를 분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총리와 통화 직후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즉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후에도 방위비 문제는 포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줄곧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협의에서도 방위비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외교부 안팎에선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방위비 문제는 우리가 먼저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협정 공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며 한 총리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국도 아직까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협상 제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 총리의 인터뷰와 관련한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 향후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추진할 권한이 있냐는 지적에 한 총리가 발끈하며 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번, 3번 점검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앞서 한 총리가 잇따라 광주와 울산 산업 현장을 찾은 뒤 결시가동을 돕거나 선행을 베풀어온 식당을 격려한 걸 두고 사실상 대권 행보란 지적도 이어졌지만 총리실은 지방에 내려갈 때면 미담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반박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 결정으로 한덕수 차출론을 띄워온 국민의힘은 머쓱해졌습니다. 한 총리와 단일화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도 말을 아꼈습니다. 카메라가 이제 권한대행한테 조금 많이 비춰지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 경선을 하여튼 많이 비춰주시고 한덕수 추대론을 이끌어온 박수영 의원, 대선 출마 촉구 입장문까지 내놓았던 성일종 의원은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보 진영 정당들은 대통령 노름이 아닌 권한대행 일에 전념하라.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출마설을 피우지 말고 자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노역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헌재가 2번이나 한 총리의 정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당장 탄핵 소추에 나서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2명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한대행은 말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겁니다. 국회 추천목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은 권한대행이란 이유로 거부해놓고 실질적 인사권인 대통령 몫에 대한 지명권은 권한대행인데도 행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겁니다. 이유도 모순적이었습니다. 한대행은 대통령 목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국론 분열이 격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전 한대행이 국회 추천목 임명을 거부할 때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9명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이 6명뿐이라 충원이 안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불투명했던 겁니다. 앞서 헌재는 한대행이 국회목 40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했고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함상훈 2 후보자를 지명한 건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대행이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헌법이 하라는 건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의심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한대행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이 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을 재판관 임명 시도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이 고장나고 많이 아픈 상황이라며 헌재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다하면서 혼란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